종목 흐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 먼저 볼까요? 오늘 반등 세게 들어옵니다. 16%, 거의 1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고, 여기에 올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 출시가 될 한 10여 종의 게임이 대기 중이다. 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게임주들 중국 모멘텀을 가져가는 업종이다 보니 또 이런 소식들이 반가운 모양입니다. 위메이드 25,7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볼까요? 일본 수출 규제 건과 관련해서 소재 장비주들의 상승세에 오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 시작 이후 상승폭을 확 키우더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풀리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며칠 전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조 회장이 소재 장비 국산화 이거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면서 자신감을 또 내비친 바 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챙겨봐야 되겠네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반등세도 잇따랐는데요. 그중 다날 보겠습니다. 7% 가까운 반등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름이 페이코인이었는데요. 이 페이코인을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되죠. KFC에서 이 페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사용할 수 있네 만에 요것보다도 앞으로 이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좀 큰 점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날 2,61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상승세를 더 이어나가긴 합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애국 소비주 쪽으로 오늘도 매긴을 쏠렸는데 물론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도 많다라는 거 염두에 둬야 되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는 현재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제약 바이오주도 몇몇 볼까요? 대화제약과 신라젠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잇따랐던 종목들이거든요. 대화제약은 관련 소식과 함께 15% 가까운 급등으로 돌아선 반면에 신라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한가는 현재 풀려 있는 상황이지만 3거래일 연속의 하한가에 오늘 8%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라젠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에 대한 시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볼게요.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참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그렇게 밀려나는데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었고 3분기에는 외형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냥 조용히 박스권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덴티움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볼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이런 쪽인데요. 삼성전자를 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요 반도체 생산 공장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제3국의 소재로 바꾸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또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수혜가 예상되는지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임스택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 바이오주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대화제약, 신라젠 나란히 이제 꼽아서 얘기를 한번 풀어봤는데 전체적인 시각을 한번 궁금해요.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불안하지만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나?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일부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아쉽게도 제 시각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바뀌려면 아마 내년쯤 돼야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저는 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코롱 인버사 사태 그리고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 그리고 HLB 임상 사무상 실패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첨생법에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첨생법 내에서도 일단은 거기 보니까 임상 2상까지만 진행이 돼도 신약까지 인정해준다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좀 3상으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라젠이라든지 HLB의 공통점이 국내에서는 이상까지 인정해주면 신약 가치가 인정이 됐지만 네. 중요한 건 해외 쪽에 문제가, 나가서 네. 3상에서 실패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첨성복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제가 볼 땐 없다라고 봐져요.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라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처음부터 방지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글로벌 3상 기준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바이오 쪽에 우리가 옮겨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바이오 제약 사업에 대한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젠 HLB 사태가 앞으로 첨성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상이 아니라 3상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곳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제약하고 신라젠이 똑같이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은 이 똑같은 이슈가 발생이 됐지만은 이 각 대화제약 그리고 신라젠이라는 두 종목을 봤을 때 어디에 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반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개별적으로 뭐 종목들이 가는 건 있겠지만 바이오 제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어쨌든 올해까지는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듯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투자 의견은 네. 나빠요 가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제약 바이오주를 이미 높은 가격에 들어가 있어서 손실폭이 너무너무 큰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러면 손실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은 반등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요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상황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만약에 아침에도 질문을 받는 반등심에도 네.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15%, 20% 손실이 났다가 이게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면 반등심 매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상 만약에 물렸다. 네. 이게 과연 될까요? 그렇죠. 그 문제겠죠. 네, 그래서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반드시 매도라고 말씀드려도 매도 절대 안 합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투입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2015년도에 연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 섹터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상승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16년, 2017년, 2018년 말경에 와서 아시겠지만 또 셀트리온 중심에서 바이오 제약 섹터였던 훈풍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 네.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는 바이오 제약은 단순히 뭐 어떤 제한적인 섹터라든지 테마가 아닌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적인 어떤 업황 사이클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면은 다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 한 가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식 매도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매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팔겠다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업황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 가죠. 예. 그래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 반면에 소재 관련주들요. 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계속 그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쪽입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를 오늘장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심지어 네, 네. 반도체 소재주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결론만 말씀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에칭가스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어찌 보면 원천 기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어떤 이슈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래도 원천 기술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게 되면서 어떤 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더라.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를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거의 삼성전자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식각 과정과 증착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앞으로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제가 볼 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테코피아뿐만 아니라 하나 머티리얼즈인지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방금 또 다뤄봤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어쨌든 이 소재를 대체할 만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단순히 일본 제재로 인했던 테마성 종목들을 이제 관심을 가진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내고 앞으로 이런 이슈를 겪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독점적인 어떤 공급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는 관점에서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좀 갈아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원익 머티리얼즈, 지금 말씀드린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부각이 될 건데 그런 기업들 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안주를 찾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대안주로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4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지금과 같이 계속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게 된다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회사 같은 충분히 핑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후에 부각될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 같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덴티움 볼게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네. 그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 나타났고 네. 3분기에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덴티움 볼 텐데요. 4일째 상승이고요.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인 네네. 개념이긴 합니다만 어떤 전망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상대적으로 현재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다뤘던 디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선방을 하고 있는데 디오라든지 덴티움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해외 쪽에 매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거. 네. 그러니까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중국 미국 쪽, 그러니까 디오 같은 게 미국이죠.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해외 매출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의 매출이 제한이 됐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가 어떤 둔화가 되고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탈피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연유들로 해서 분기 매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장이 좀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박스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50억에서 200억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게 된다라면은 네. 전고점 부분이 10만 원 돌파가 가능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언급해 주셨듯이 6만 3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어떤 박스권 대응을 해보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는 앞서 살펴드렸던 덕산 테코피아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28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요. 미중 갈등 계속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깔려있는 장세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탈일본 계획을 세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전해지자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국산화한 미래산업에 매기가 쏠렸습니다. 미래산업 주가 흐름, 하루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204원에 종가를 형성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도 오늘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웨어 강자로 떠오른 파리게이츠가 일본 브랜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종 골프웨어 브랜드인 카스텔 바작이 대체 브랜드로 떠오르면서 매기가 쏠렸습니다. 어제장 카스텔 바작 낙폭이 조금 컸었는데 오늘 그래도 일본을 만회하는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4.7% 상승하면서 14,300원 선에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양시장 오늘 분위기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4일 연속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오늘은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거래소는 쌍끌이 매도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900선을 지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4%의 하락권에서 종가가 잡혔고요. 1900선을 유지해내면서 190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2.3%의 탄력입니다. 오늘 장중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기도 했는데요. 시가 부근까지는 탄력을 다시금 회복해 가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564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전장과 비교하면 13포인트 정도 올라온 선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국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실체가 없다라는 지적이 조금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화천기계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2%나 증가했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준 모습입니다. 화천기계 역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910원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또 동진세미캠도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기관이 특히 최근 한 5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까지 그 수급 유입에 가세를 한 모습입니다. 동진세미캠 12%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5,4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요.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또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25% 급등이 나왔는데요.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는데 가격 제한폭은 풀린 모습이네요. 시그네틱스는 1,02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주자의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이낙연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월드는 이 박성수 회장이 이낙연 총리와 고등학교 동문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오늘 이월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역시 종가를 형성했고요. TK케미칼과 남선 알미늄도 좋은 흐름 전개가 됐습니다. TK케미칼은 8.3% 급등 양상이 나왔습니다. 2,61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남선 알미늄도 좋은 흐름 보였네요. 7.1% 상승하면서 3,13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제주항공 오늘 부진했습니다. 장중 신저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노선들 취소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부진했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가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 내놓으면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제시했습니다. 제주항공 2.7%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23,35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래도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일단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 규모를 조금은 줄여간 모습인데요. 오늘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991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 홀로 거래소 시장 지키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까지 이어가 보시죠. 코스닥 보시면 그래도 쌍끌이 매수가 유지가 됐습니다. 기관 303억 원 오늘은 투신해서 사들였고요. 외국인 734억 원 매수하는 모습,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